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것이 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국어쌤입니다. 오늘은 쌤과 함께 황순원 작가의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단편소설 소나기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준비되었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앞서 말했듯 소나기는 고 황순원 작가의 단편소설입니다. 황순원 작가는 시적인 소설을 쓴 작가로 유명합니다. 간결하고 세련된 문체와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가득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소나기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소녀였다고 하는데 소나기를 미리 감상한 친구들이라면 작가가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이해하겠죠? 소나기는 갑자기 세차게 쏟아졌다가 곧 그치는 소나기처럼 짧게 끝나버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들 사이에 뚜렷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고 평화로운 가을 농촌을 배경으로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 잔잔하게 표현되어 있죠. 화면의 왼쪽 소녀는 황순원 작가의 어린 시절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며 이야기하겠지만 황순원 작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면 왜 소녀가 소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 법하죠. 소나기는 발표 이후에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요. 그래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오른쪽 소녀는 영화 소나기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정리하면 소나기는 서울에서 온 소녀와 시골 소년의 순수한 사랑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작가 특유의 간결한 문체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간결한 문체는 쉽게 말해 간단하고 짜임새가 있는 문장으로 작품이 쓰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가의 특징 중 하나인 감각적 묘사가 잘 드러나 있어요. 소설의 배경인 가을 농촌의 모습이 시각등 감각적으로 그림 그리듯이 표현되어 있죠. 이제 본문을 쌤과 하나하나 살펴보며 소나기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며 소나기를 감상해 보도록 합시다. 소설은 크게 5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죠. 이 작품의 발단 부분을 쌤과 함께 봅시다. 발단의 주요 내용은 주인공인 소년과 소녀가 계열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명의 인물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과 소녀, 이렇게 2명의 인물이 있고 그들은 지금 개울가에 있네요. 그리고 소녀는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며 서울에서 여기 시골로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윤초신의 증손녀 딸에 대해 부연 설명하자면요. 소녀의 증조할아버지의 함자, 성함이 초시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쌤이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했나요?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여기서 초시는 이름이 아니라 과거 시험 알죠? 맞아요. 이 장면을 떠올리셨죠? 과거는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공무원 시험처럼 1차, 2차 이렇게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시험을 말하고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임초시, 윤초시 이렇게 칭했습니다. 임선생이라고 쌤을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녀는 벌써 며칠째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며칠째 소년이 소녀를 지켜보고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소녀가 며칠째 이곳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음을 소년이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녀는 서울에서 이곳으로 내려온 새로운 인물인 소녀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소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울에서 이런 개울가는 물론 징검다리도 처음 보고 물장난을 못 해봤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소녀는 며칠째 계속 물장난을 하고 있어요. 개울가에서 금이라도 캐는 걸까요? 여러분, 물장난도 하루 이틀 하면 지겹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소녀의 물장난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겠다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바로 뒤에 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등장합니다. 소녀는 물장난을 평소에는 개울가 기슭에서 했어요. 며칠 동안은 개울가의 물과 맞닿아 있는 땅, 즉 기슭에서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자리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걸렸죠? 소녀는 아마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소녀는 누군가의 통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누구일까요?
며칠 동안 기슭에서 소녀가 물장난을 하고 있으면 그걸 보며 지나갔던 인물이 한 명 있잖아요. 맞죠? 소년이죠. 아마 소년은 소년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물장난을 징검다리 한가운데에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소년의 통행을 방해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짝사랑을 해봤던 친구들이라면 좋아하는 아이와 괜히 말하고 싶어서 혹은 친해지고 싶은 아이가 있으면은 필통에 멀쩡하게 있는 지우개를 빌린다던가 다른 친구한테 보낼 메시지였는데 미안 너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 이렇게 메시지를 잘못 보낸 척 해본다던가 잘 걷다가 괜히 그 친구를 툭 치며 넘어진다던가 해본 적 없나요? 진짜 없나요? 쌤만 그랬나요? 시골에 내려와 친구도 없고 심심한데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와 자꾸 마주치면 친해지고 싶겠잖아요. 그래서 징검다리 한가운데에서 물장난을 한 것은 소년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쓴 소녀의 전략이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소년의 행동을 보세요. 개울뚝에 앉아버렸습니다. 왜요? 소녀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말하기가 아마 쑥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소녀가 물장난을 끝내고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겠죠. 이 부분에서 매우 소극적인 소년의 성격을 소년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년의 소심한 성격을 예상하지 못한 소녀의 계획은 그래서 결국 실패했고 또 뜻밖의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소녀가 길을 비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소녀는 조금 더 늦게 개울가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장난을 하고 있는 소녀에게 비켜달라고 말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겠죠? 쌤도 소심하고 소극적인 성격이라서 학생 때 버스에서 내릴 때가 되어가면 안절부절하곤 했는데요. 배를 언제 누르지, 옆자리 사람에게 어떻게 비켜달라고 말하지 고민했던 사람으로서 소년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소년도 그런 계획을 세워 나왔는데 소년은 소녀가 물장난을 하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물장난이 재밌어서 하고 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소녀,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장난 대신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이번에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머리를 감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심지어 소녀는 예쁜 분홍 스웨터를 입고 나왔습니다. 스웨터 가지고 뭘 그러냐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작품은 1953년에 발표되었다고 했잖아요. 1950년대의 분홍 스웨터는 꽤나 귀한 옷이지 않았을까요? 귀하고 예쁜 옷을 입고 소녀가 나와서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 앞에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갈 때 가장 아끼는 옷, 자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가시나요? 아니죠? 그럼 언제 그런 옷을 입나요? 아마 누군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런 옷을 입겠죠? 소녀도 그렇다면 잘 보이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 그렇죠, 소년에게요.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 이 부분은 소녀의 외양, 겉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녀는 소녀를 한동안 지켜봅니다. 소녀는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쌤은 100% 소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녀는 소녀가 물장난이 너무 재밌어서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죠. 쌤은 소녀가 소년이 말을 걸어야 길을 비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녀가 엄청 고운 분홍 스웨터를 입고 나와서 세수도 해보고 물고기를 잡는 척도 해보고 애꿎은 물을 계속 움키는 동안 소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 멀리서 소녀를 지켜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소녀로선 답답하지 않을까요? 징검다리를 건너러 온 시끼가 저 멀리서 자기가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기만 하고 안 다가와요. 물장난을 하루 종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소녀는 하얀 조약돌을 물속에서 집어들고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 소년의 반대편으로 가서 돌아서며 답답한 시끼, 아니 소년에게 외칩니다. 이바보! 자, 여러분, 소년은 왜 소년에게 조약돌을 던졌을까요? 그리고 하고 많은 말 중에서 소년에게 왜 바보라고 한 것일까요?
자신은 소년과 친해지고 싶어서 예쁜 옷도 입고 와서 소년이 말을 걸어줄 때까지 손이 퉁퉁 붓도록 물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 소극적인 태도의 소년은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잖아요. 소년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소년에게 답답함과 서운함을 느꼈을 겁니다. 바보는 아마 그런 답답함과 서운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년보다 적극적인 소년은 소년과 친해지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거죠. 돌을 던지면서 바보라고 욕도 얹어서 말이죠. 소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소녀입니다. 그렇게 소년은 소년에게 어쩌면 소년의 마음에 돌을 던지고 갈대밭 사이길로 들어섭니다. 청량한 가을 계절적 배경이 직접 제시되어 있죠. 맑고 서늘한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며 빛나는 갈대꽃 사이로 소녀가 사라집니다. 감각적 묘사가 두드러지는 부분이네요. 자, 자신을 바보라 하며 돌을 던지고 소녀가 갈대밭 사이로 사라진 뒤에도 소녀는 계속 소녀가 사라진 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말이죠. 소녀를 잘 보기 위해서 심지어 발돋움, 까치발도 합니다. 이것은 소녀를 향한 소년의 관심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소녀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소년의 행동을 통해 소년도 소녀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소녀가 갈대꽃을 한아름 안고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가을 햇살을 받아 갈꽃도 소녀도 반짝거리고 있네요. 별빛이 내린다. 마치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아 뭐가 꽃인지 모르겠네 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소녀와 꽃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소녀는 갈꽃, 즉 소녀가 보이지 않게 되기까지 쭉 지켜보며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사라지자 소녀가 자기에게 던진 조약돌을 쳐다봅니다. 조약돌의 물기가 사라져버릴 만큼 꽤 오랜 시간 소년이 소녀를 오래 지켜봤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녀는 조약돌을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아마 소녀에게 관심이 생겼기 때문이거나 소녀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소년의 행동을 보아 소녀는 소녀에게 푹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년과 소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소나기의 발단 부분입니다. 발단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하얀 조약돌입니다. 조약돌은 소년을 향한 소녀의 관심을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이 제시됩니다. 공간적 배경은 개울가, 징검다리, 갈밭 등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농촌이고 가을 햇살이라는 표현과 갈꽃이 피어 있다는 것으로 보아 계절적 배경은 가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과 소녀의 첫 만남은 개울가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일어나는데요. 소년과 소녀 둘 다 서로에게 관심이 있지만 하는 행동은 몹시 다릅니다. 소년은 소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물장난을 치기도 하고 자신에게 끝내 말을 걸지 않는 소년에게 바보라고 하며 조약돌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들을 통해 소녀의 성격이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수 있죠. 소년은 소녀에게 관심이 있지만 소녀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며 개울뚝에 앉아있는다던가 다음날 늦게 개울가로 나오는 행동들을 통해 소녀는 소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소년과 소녀의 성격이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직접적으로 소년은 적극적이다, 소녀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이 간접적으로 인물들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간접 제시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의 심리가 주로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나기를 감상할 때는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심리를 추측해 보아야 합니다. 덧붙여서 혜진쌤은 다정하다, 혜진쌤은 웃기다, 혜진쌤은 편집이 끝나가서 너무 기쁘다 등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직접 설명하는 방법을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나기의 발단을 쌤과 꼼꼼하게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쌤과 함께 소나기의 전개부터 위기까지를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쌤, 저는 친해지자는 신호를 줬는데 상대가 머뭇거리면 머쓱해서 혹은 나랑 말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데 소녀는 왜 그렇게 적극적인 거죠?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도 있겠어요. 쌤도 솔직히 소나기를 읽으면서 소녀가 왜 저렇게 시골 소년과 말하고 싶어하는 걸까? 며칠째 소년이 무반응으로 대응하면 굉장히 민망할 것도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말이 안 된다 싶었는데 나중에 작가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소녀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쌤도 소녀의 상황이라면 개울가에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겠어요.